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도 다 마무리가 됐네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시장 내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챙겨가야 될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업종별 차별화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관광 업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했는 반면에 비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왔을 때 같이 움직이다 보니 남해화학 같은 종목은 실적이 나오고는 하루 좀 주가 변동폭이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구간이겠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2,550 정도를 기준으로 한두 차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시장이 좋았다 보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여기에서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한번 추려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411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0% 증가한 수치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49% 증가한 수치였는데 시장 기대치 정도의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매출 부분은 더욱 크게 상회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출의 볼륨이 증가한 부분, 양극재 수요와 관련된 매출은 늘어났는데 이익은 아직 예상치 수준으로 부합을 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품으로 바로 전가가 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적은 나쁠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성장주 같은 경우 특히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 안에서 미래의 실적을 더 빠르게 땡겨온 종목들 같은 경우가 더 조정이 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좀 반영을 한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구간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의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시점 그리고 손절을 할 시점 그런 구분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0조 원 수준입니다. 10조 원 수준에서 7조에서 8조 원 시가총액 때 특히 7조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락을 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그러한 측면도 있겠고 분기별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7조 원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시장이 반등 국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일지 아니면 추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포함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100%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장의 반등 시점에서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 수준에서도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시장이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7조에서 8조 원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본 종목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시장이 눌렸다가 혹시나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시장이 언제쯤 다시 한번 내려와서 매수 기회를 줄지 그걸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혹시나 나를 태우지 않고 갈까 봐 노심초사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일까요? 네, 시장보다 종목의 변동성이 큰 시장 국면에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 실적이 좋은 부분을 종목을 따로 분류를 해 놓는 부분, 그 다음에 다음 날 매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수급이 한 3일 연속 꾸준히 유입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최초 유입이 되었는데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좋은 종목 이런 교집합을 찾아서 그 당일 매매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지금 시장에는 대입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겠고요. 변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부분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와 연결된 실제 팩트 부분을 여러 개 벌려놓을 게 아니라 조금 압축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보니 수급 관련된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윌인데요. 미국의 250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S윌이 좀 실적 대비해서는 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거래일에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유입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은 하루하루 큰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유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일부 접근이 가능한데 어제는 WTI유, 브렌트유의 흐름은 갈리기는 했지만은 지금 110불대 정도 평균 유가가 유지하는 유가 강세 구간에서 실적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 유가가 하루 한 2, 3% 조정이 나왔을 때의 경우 S올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은 다시금 유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도 함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거래일에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동시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된 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저희가 매매에 대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유가 상승기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고 110불 달러의 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음 분기의 실적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S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급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살펴볼 종목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SO일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짜볼까요? 네, 미국 시장이 연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가능한 1차적인 구간이 일단 2650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는 그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 구간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열어두고 한 번 더 시장에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50 구간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기다리는 조정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면에서 지수의 강세 대비 종목의 강세 같은 경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 그와 같은 현상이 있는데 일단 2650까지는 상승을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추후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